안녕하세요. 명순행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원인 불명의 통증이 왜 생기고, 이 신경이 왜 굳어지고, 굳어지면 왜 통증이 생기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돌팔이 야매의 이야기니까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몸을 풀어보면서 그냥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신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너는 신경 좀 써. 너는 신경 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쟤는 신경이 둔해. 신경질적이야. 신경이 거슬리네. 신경이 곤두서네. 이처럼 신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세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모여서 내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부를 만드는 세포, 그리고 간을 만드는 세포, 그리고 뼈 세포, 자, 그리고 신경 세포. 자, 이 세포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이 신경 세포는 어떤 세포일까요? 자, 이 신경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하죠. 자, 이 뇌를 우리가 발전소라고 합니다. 즉,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선을 따라서 흘러옵니다. 어떤 전기적 신호가. 그래서 손발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말초신경에서 느꼈던 이런 감각들은 이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감각들을 감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미각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다양한 맛을 감별해냅니다. 짜도 조금 짜다, 많이 짜다, 싱겁다, 맵다. 자, 그리고 우리 코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냄새를 감별해내는지. 자, 우리 피부도 보십시오. 쓰리다, 애리다, 가렵다, 먹먹하다, 뜨겁다, 차갑다, 온갖 감각들을 감별해냅니다. 자, 이렇게 정교한 일을 합니다. 신경세포는. 자, 그러면 정교하면 어떨까요? 정교하려면은 예민해야 됩니다. 자, 예민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쉽게 손상이 됩니다. 손상된다기보다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를, 뭐에 약하냐? 바로 냉기, 열기, 화학물질, 이런 데 약합니다. 자, 먼저 열에 약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애들이 체온이 40도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하죠. 사실 40도는 그렇게 뜨겁지 않죠. 자, 그런데 뇌가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만큼 열에 약하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뇌를 한 구조물을 보십시오. 뇌. 아주 연약한 구조물로 되어 있죠. 근육이나 뼈, 이런 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뇌신경은 흐물흐물한, 마치
그 명태 고니처럼 그 아주 연약하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열에 약한 것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약하기 때문에 단단한 두개골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40도가 넘어가면은 뇌세포가 손상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왜 방어 기전이 있느냐? 자, 우리가 땀을 흘리게 운동을 하면은, 노동을 하면은 몸에서 열이 나죠. 그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40도가 넘어가서 뇌신경이 다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빡세게 해도 40도 이상이 안 넘어가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땀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머리에서 나죠. 자,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운동을 했으면 손발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머리에서 납니다. 즉, 그 이유는 냉각장치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땀이 나죠.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땀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서 막 머리에서 땀이 나죠. 자, 그리고 중추신경은 머리와 척추신경을 합쳐서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등골이라고 하죠. 뇌신경이 등골을 척추를 타고 밑으로 흘러내리죠. 자, 땀이 두 번째 나는 곳이 바로 등골이죠. 머리에서 땀이 나고 등골에서 땀이 나죠. 즉,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연약한 그 세포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몸은 40도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땀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경세포는 냉기에 약합니다. 냉기, 차가움. 자, 우리가 이제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차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자면은 입이 돌아가죠. 자, 그 이유가 냉기에 그렇게 노출이 되면은 신경세포가 그러니까 신경선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냉기에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등목할 때 등짝에 이렇게 냉수를 부어주죠. 이렇게 더운 여름에.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죠. 왜 등짝에 부어주냐? 바로 등골, 즉 척추 신경에 차갑게 해주면은 온몸이 차가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머리에다가 우리가 더울 때 머리를 차가운 물을 뿌려주면 굉장히 시원해지죠. 자, 두꺼운 두개골이 싸고 있지만 차가움이 그 신경을 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땀이 날 때 어디에 부채질을 하는가요? 얼굴에 하죠. 자, 얼굴에, 즉 뇌신경을 시원하게 해주면은 우리 몸은 전체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벅지에다가 부채질을 하는 것보다 얼굴에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신경을 시원하게 만들면 내가 시원함을 느끼고 신경을 따뜻하게 하면은 내가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운 겨울에 목도리, 자, 목이
이렇게 목도리로 목만 쏴줘도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게 경추 신경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냉기에 그렇게 약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약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는 그 케미칼이라고 그러죠. 약, 그리고 또 그 항암을 받으면서 쓰는 항암제들, 다 이게 독성 물질들이죠. 그리고 백신, 사실 백신도 독성이 있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이 신경세포에 데미지를 줘서 많은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막 호흡이 곤란하거나 미각이 소실되거나. 자, 화학물질이 굉장히 약한데, 왜냐하면은 열기에 약한 만큼 예민한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화학물질에 매우 취약한데, 암 환자들이 특히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암 과정에서 그 항암제를 받게 되면은 그게 제일 먼저 신경세포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의 흐름을 나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거기를 주물러주고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인 불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흔한 통증들은 무릎, 허리, 어깨, 발목, 손목, 손가락, 이런 통증이죠. 자, 이런 통증에는 나름대로 병명이 붙어 있어요. 퇴행성이라서, 또는 염증이라서. 자, 그런데 그 이외의 통증들, 몸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이상한 통증들. 자, 이런 통증들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통증을 만드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때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신경세포에 피가 못 가기 때문에. 피가 왜 못 가냐? 굳어져서.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들은 진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인 불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얼버무려서 자율신경 실조증, 말초신경병증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디 피부가 가렵잖아요. 이 가려운 것도 결국은 신경세포의 어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좀 흐르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독성 물질이 그 신경세포를 자극할 때 가려운 거예요. 보통 가려움증은 한두 번 긁으면 없어지기도 하죠. 없어지죠. 그런데 벌레에 물렸다, 모기에 물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렵죠. 자, 모기가 그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침을 꽂는 순간 어떤 독성 물질이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가 붓고 가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근육통이라는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통증이죠. 그 류마티스,
뭐 아무튼 병명에 상관없이 어디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굳어 있다. 굳어 있어서 피가 못 간다. 피가 못 가니까, 피가 안 오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또는 피 속에 독성이 있으니까 신경세포가 통증이라든가 이상한 감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위를 적극적으로 짓이기고 후벼 파서 피가 충분히 가게 되면은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 정말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죠. 자, 그러면은 정말 이 통증을 다스리는 학문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통증을 치료하는 수많은 요법이 있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왜 이 부분을 모르느냐.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그 통증을 직접 풀어보고 만져보면서 깨달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지없이 굳어있는 곳은 풀면, 피가 가게 만들면 대부분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방법보다 가장 빨리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 몸에 어떤 통증이 있거나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다면은 한번 그 부위를 적극적으로 저 속 깊이 자극해 주면은 반드시 그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법보다 가장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자연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고장난 곳은 좀 고칠 수 있지만 세포, 즉 신경세포에 피가 못 가서 만들어내는 통증은 오로지 피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거기를 짓이기고 후벼 파서 조직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부른 아이는 울지 않듯이 충분한 피가 가는 세포는 절대 통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몸에 나타나는 온갖 불편한 증상이나 통증, 이상 감각, 자, 제가 경험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분이 침을 삼킬 때, 음식을 삼킬 때 목에 무슨 걸리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그 걸리는 부분을 후벼 파니까 간단히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옆구리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좀 숨이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가슴팍 주변을 풀었더니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핵에 걸려서 옆구리로 막 주사바늘 넣어서 물을 빼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 결핵 후유증이라고 해가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은 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통증이 있으면서. 자, 그것을 결핵 후유증이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거기를 깊이 후벼 팠더니 간단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 그리고 수술 후유증, 또는 기부스를 하고 나서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부위가 굳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 부위를 깊게 후벼 파면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자, 완전히 물리적으로 훼손이 돼서 생긴 통증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 이외의 것, 여러분이 뭐 퇴행성이라서 또는 염증이라서
또는 마모되어서 파열이 되어서 자, 이런 병명으로 진단으로 통증이 생겼다. 이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다 굳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엉뚱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부위가 정말로 신경이 굳어서 생겼는지 아니면 병원 진단대로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그 부위를 한번 자극을 해보세요.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굳어있는 데는 상당한 통증이 있습니다. 비례해서, 굳어있음에 비례해서 반드시 이렇게 자극해 보면 그 통증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자, 자극했을 때 아프다는 것은 그 부위가 무조건 굳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풀면은 그 통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자, 우리 병명이 정말 수만 가지가 있듯이 우리는 근골격에 나타나는 통증들을 이름이 많이 다르죠, 서로. 뭐 퇴행성, 마모, 파열, 그리고 부위마다 어깨, 허리, 발목, 무릎. 자, 부위마다 다 병명도 틀리고 또 통증 종류도 틀리니까 다 다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똑같은 병이라기보다 똑같은 원인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부위가 굳어져서. 자, 두피신경이 굳으면 어지럼증, 두통, 머리 몽롱함 이런 것도 생깁니다. 자, 두피신경을 풀면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턱이 아픈 것도 다 그 부위가 굳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낫습니다. 그런 것은 수렵하면. 자, 그리고 머리에 수술을 한 후나 또는 그 감마선이라고 하죠. 항암 그 방사선을 쓰게 되면은 이 두피신경이 굳어지면서 또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납니다. 자, 아무튼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경이 마모되어 버리고 못 쓰게 되었다면은 통증도 못 느끼게 되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신경세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풀어서 피가 가게 되면은 그 통증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가려운데 이렇게 긁어주면은 시원해지죠. 왜 시원해질까요? 피가 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부위에 혈행이 나쁘죠. 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조금만 풀어주면은 바로 시원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뭔가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신경의 전기적인 신호가 더 잘 흐르거나 그 부위에 피가 가기 때문에 금방 그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왜 시원하다는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잘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어 있는 것이 심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거기를 만져줘도 금방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흘러가면은 바로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어떤 통증이든 그 부위를 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받게 되면 더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굳어져 있는데 통증이 있을 때는 쓰지 않으면은 이게 회복이 됩니다. 좀 물론 심하게 굳어진 곳은
쉽게 회복은 안 되지만 쓰지 않으면은 그곳이 풀립니다. 저절로. 쉬어주면 그래서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통제를 맞고 안 아프니까 거기를 더 써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더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